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오늘 그 추석이 이제 끝나고, 최민호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민호님이 너무 방송을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민호님, 그리고, 최민호님께서 또, 발을 또 이렇게 그렸고, 하트도 하셨고, 한국, 미국, 한미동맹을 강조하시네요. 자, 오늘은 기사 중에, 어제 난 기사입니다. 어제 난 기사의 중에, 구글하고 메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이제 개인정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를 앞으로는 특별히 이 개인정보를 아마 취급할 겁니다. 자, 그렇게 혁신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구글과 메타를 이제 과징금 1,000억을 부과했는데요. 이 구글에는 692억, 그리고 그 메타에는 308억 원을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구글이나 메타에서는 인정은 하지만은 지금 법적으로 조금 다퉈보겠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권이 있고, 그다음에 제재까지 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 서울 광화문 앞에 서울 정부 청사 내에 있더라고요.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인정보 얘기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게 지금 선거하고, 저는 기승전 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기승전 부정선거. 그죠? 그래서 자, 이 구글 메타 과징금 1,000억에 대한 이런 기사가 한겨레 기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두 꼭지, 이 같은 건으로 해서 두 꼭지가 이렇게 나왔고, 이제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구글 메타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추가 조치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램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메타 과징금 1,000억, 우리 개인정보 어떻게 쓰였길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네, 한겨레 신문에서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예, 등록이 9월 14일 수정을 했는데 조금 9월 15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여기 그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안 보이게 접어두고 스크롤 사이에 숨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개인 그 이런 그 구글이나 메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유저들에게 안 보이게 접어두기도 하고 스크롤 사이에 숨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눈속임 설계, 수집한 외부 행태 정보, 그다음에 맞춤형 광고의 사용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구글 메타 유감, 그 구글 메타에서 유감스럽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법정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입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예.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예. 한번 조금 이렇게 읽어볼까요? 구글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인데, 구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인터넷 누리집이나 잠깐만요. 여기 펑크션 컨트롤 1을 누르면 커지는 거고 죄송합니다. 예, 좀 크게 다시 여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구글 메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인터넷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이나 구매를 한 이력 같은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해 기업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액수도 보시죠.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어긴 그 기업에 물린 것 중에서 가장 크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를 정보 수집을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다른 기업 서비스 이용 행위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중점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기업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속임수 설계에 다크 패턴을 한 것을 확인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구글과 메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아까 그랬죠? 밑에였죠? 어디였죠? 어디까지 읽었죠, 제가? 조사했는데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국장은 구글과 메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뒤 능동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요게 이제 그 구글하고 메타에 가면은 이런 그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이용자들이 그 충분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정보를 줄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또 계속 한번 구글의 경우 구글의 경우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옵션 더보기를 눌러야만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본값을 동의로 뒀다. 기본값을 그죠? 그렇게 하면 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의로 그냥 하기 쉽겠죠, 그죠? 쉽게 동의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보고 있고 그 결과 국내 구글 이용자 82% 이상이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에서는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마다 동의를 구하는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 이 지금 그 나라의 해당국의 그 이런 그 정부라든지 이 이용자들이 여기 당하게 되면 이렇게 뭐 쉽게 농락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잘 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그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글이 유럽에서는 관련 설정을 5단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각 단계마다 동의를 구하는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죠? 유럽에 있는 국가보다 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그 예를 이렇게 든 것 같고요. 공백 포함해서 14,600여 글자 뭐 이런 것도 뭐 자세히 보면은 뭐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이 개인 정보들을 취합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694줄에 달하는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적어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한 이 사진이고요. 메타는 그럼 어떤가? 메타는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관련 설명을 공백 포함 14,000여 총 694줄에 달하는 페이스북 데이터 정책 전문에 적어뒀다. 회원 가입을 하려는 이용자가 긴 스크롤을 내리지 않으면 법정 고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발견하기조차 어렵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행태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그죠? 메타가. 그러다 보니 국내 메타 이용자의 92%가 타사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런 거, 이게 상술이죠, 상술. 자, 앞서, 그런데 여기에 개인정보까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메타는 행태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를 더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동의 방식을 바꾸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메타는, 그죠? 이런 식의 이제 꼼수죠. 어떻게 보면 꼼수.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흐름도입니다. 흐름도. 구글 메타의 타사 행정정보 수집 이용 절차 해가지고요. 식별자 생성, 그 다음에 행태정보 전송, 행태정보 분석,
맞춤형 광고 노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자세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태로 이용자,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이래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요거를 조금 키워서요. 예. 애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전체회의에서 메타, 구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메타와 구글이 추가 자료 제출 뜻을 밝혀 의결을 미뤘다. 메타와 구글은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외부 누리집 앱 운영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이므로 이용자 동의 또한 그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구글은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매출은 빼고 네트워크 광고 매출만 놓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 정보가 오래도록 쌓이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부분 이용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윤종인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이것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타 국내 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하기에 이번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정 다툼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번 시비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서면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청삼 아까 국장이요. 조사조정국장은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것만 읽으면 되는데요. 진보 네트워크 센터, 그다음에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수년간 만연해온 불법 행태 정보 수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동의 과정만 문제 삼았을 뿐 맞춤형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가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제재 대상에선 빠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 정보를 자사 계정 정보와 결합해 여러 기기에 걸쳐 이용자 관심을 추적하는 것과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타사 행태 정보와 이용자 계정 정보를 결합해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법 위반 여부 또한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여기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생각이 또 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아이고 조금 실수. 아이고 이거를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 정보를 자사 계정과 결합해서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키우고
하고 컨트롤 E.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 정보를 자사 계정 정보와 결합해 여러 가지 기기에 걸쳐 이용자 관심사를 추적하는 것과 달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 외국에서도 이제 전자투표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쿠바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쿠바이 같은 경우에 쿠바와 이제 한국과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요렇게 구글 메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타사 행태 정보하고 자사 계정 정보와 결합을 해서 여러 기기에 걸쳐 이용자 관심을 추적하는 것. 이게 뭐냐면 역추적입니다. 역추적. 그죠? 역추적.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에 있는 그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통해서 그 사전투표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 설명이 지금 여기에 구글 메타를 이제 우리 선관위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선관위, 한국의 선관위. 그죠? 한국의 선관위는 이렇게 일련 번호하고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선관위는 신분증, 그죠? 신분증을 사전투표할 때 집어넣으면은 그 신분증을 스캔해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또 뭐가 나오냐면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그걸 왜 하느냐고 이렇게 선관위에 물어보면은 이제, 자, 투표를 이중투표, 삼중투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신분증을 주고 거기서 이 사람이 투표했는지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는 뭐 여기저기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신분증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본인 확인기에다 집어넣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보고 투표를 안 했으면 이제 그 안 했다고 한 것을 이제 일련 번호 사전투표 일련 번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사 행태 정보가 이제 신분증, 자사 계정 정보가 일련 번호가 이제 결합해 가지고 그 투표지를 보면 역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 선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한국의 그 사전 투표로 지금 2020년 4.15 총선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증을 넣고 그다음에 일련 번호가 결합돼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그 투표지를 봐가지고 역추적이 되면 안 되죠. 그 표가 누구의 편지를 알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투표 때는 그 절치선이 있어가지고 떼는데 사전투표 때는 그냥 일련 번호 그대로 QR코드 박은 채로 그대로 띄지도 않고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QR코드를 가지고 QR코드 리더기 뭐 아직까지 그 규정 안 됐죠.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것도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 그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호나 표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비밀 선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불순분자들이 그러한 국민들을 이 국민들의 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 IT 기술에 기반한 지식을
묵살해버리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진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계속 읽어보면은 여기 네이버와 카카오는 타사 행태 정보와 이용자 계정 정보를 결합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 치는 것이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타사 행태 정보와 이용자 계정 정보를 결합해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근데 이게 카카오 네이버가 타사 행태 정보와 이용자 계정 정보를 결합해 이용하진 않는다고 뭐 얘기했는데 여기 이어서 국내 기업의 법 위반 여부 또한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죠. 이 법상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렇게 결합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리 감독하는 그 기관에서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 사람 이런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정말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너무 많은 부정 의혹이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3월 9일 대선 때는 은평구 여기 제가 있는 데가 은평구인데 은평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사 일동에서 속구리 투표 뭐 봉다리 투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죠?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가세연 그리고 부방대 이런 데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당황했다. 그 당시에 당황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신사 일동에서 그 확진자 투표할 때 사전 투표 그죠? 확진자 투표할 때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아마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이 와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왔는데 거기에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방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경찰들도 왔다 가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런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가 알 권리, 우리의 알 권리 그리고 우리의 주권 행사가 과연 제대로 됐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이라든지 여기에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IT 전공자들 여러 각계각층에서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외국의 전문가들을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케냐 같은 경우에 이제 요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케냐 정도의 거기에 가셨던 분들 선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와도 충분히 우리가 모셔오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그겁니다. 봉인지, 범죄형 봉인지 이런 것들하고 우리 사전 투표 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증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잘 보고서가 잘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동데일리가 조금 힘이 되면 외국에 계신 전문가들 몇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면 한국 언론에 안 하면은 외국에 직접 외국에 있는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지금 뜨거운 감자로 확 타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런 요거는 조금 같은 그 내용의 기사인데 한겨레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여기 개인정보 보호 구글가 이제 메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또 기사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 39조의 3 제 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타사 행태 정보 등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외국계 기업도 이런 그 시민단체에서, 그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가 불편해서 공개를 안 합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쭉 밑으로는 이렇게 과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고, 해외 입사 처분 사례 한번 볼까요? 해외 감독 기구 또는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과 관련해 잇따른 결정을 통해 구글과 메타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구글이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고, 여기 나오죠, 그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용자로부터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그죠?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결정하였고, 2019년 1월에 했고요. 독일 경쟁당국은 여기는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정 정보를 수집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달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벌써 33분이 지났는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진보 네트워크 뭐 정보 인권 연구소 참여연대 나왔죠. 여기 또 이제 연합뉴스인데요. 이거는 연합뉴스인데, 시민사회단체 구글 메타 과징금 환영 추가 조치 기대해가지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누가 그러면 했는지 한번 볼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이거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경실련이고요, 그죠? 그다음 디지털 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이 이제 성향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성향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쪽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구글, 메타와 과징금 부과를 환영하면서 추가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이렇게 촉구한 이유, 뒷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요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 민변, 이런 데서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비밀투표 침해, 헌법에서 우리는, 4대 의무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밀투표 아닙니까?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선거다. 비밀선거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 또는 공산국가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중국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체들은 수년 동안 만연했던 불법적 행태 정보 수집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아무튼 여기서 연합 여러분들 잘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그 패턴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그 언론사에서 또 그것을 보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정치권에 정치인들한테 또 넘어가게 되고 또 크게 문제시 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도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비밀 선거를 지켜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개인 정보라고 하면은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것이 같이 있을 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개인 정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러나 이게 같이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도 개인 정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쉽게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교집합된 부분들을요. 조합해가지고 보면은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그 머리를 써가지고 한쪽에는 뭐 이름하고 뭐 요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비밀 선거를 침해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1년 번호하고 신분증하고 그러니까 1년 번호 사전투표용지에 1년 번호 QR코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QR코드입니다. QR코드에 1년 번호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신원정보하고 연결되어 있죠.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표한 거,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는 그 QR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1년 번호 있고 기표를 한 뒤, 그러니까 기표를 하기 전 하고 나서 이렇게 나눠 보면 되는 거죠. 기표하기 전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이고 QR코드가 그 다음에 기표를 하고 나서는 이제 개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믹서하면은 누가 누구를 찍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범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파일에 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다가 들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건 자동적으로 서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앙선관위하고 변호인 측이 그런데 이것을 또 대법관들이 조재현하고 천대엽하고 이런 사람들이 탄핵 받아야 되고 그 대법관들은 이거 완전히 그 사기꾼들이죠. 범죄자 아닙니까? 조재현, 천대엽, 그 다음에 민유숙,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천대엽, 이동현, 예? 그 다음에 뭐 김명수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180일 이내에 그 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당신들. 예? 우리 국민들은 신호만 위반해도 바로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딱지 끊고 내라고 하죠. 응? 뭐 당신들은
판사라고 해서, 대법관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일반 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근데 범죄자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케냐를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케냐라든지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원칙을 중시합니다. 원칙.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의식하고 옳다 하면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너무 저도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추석 때문에 안동에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 지금 올라와서 이제 지금 방송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 8월 23일 날 제가 그 은평구 그 대조동 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거기에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뗄 게 있어가지고 때로 갔다가, 거기서 이 공무원, 제가 지금 거짓말 치면은 이거 허위 사실 공표 되겠죠?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대조도에 갔는데 거기서 이 공무원,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 뭐 이런 얘기들요. 예,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대조동에 가서 업무 보고, 이제 업무 보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갈 일이 없었는데 어쨌거나 갔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리고 공무원하고 같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 주민총회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말 막 툭툭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112로 신고를 했는데, 그 출동한 경찰관이 대조파출소입니다. 이 경찰관이 경위가 여경하고 같이 와가지고 와서 하는 게, 옆구리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시죠? 짝다리 짚고. 그래가지고 당신 뭐 태도가 그게 뭐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뭐 직원,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경찰관이 그 내용 보니까 저와 다른 의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은평구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니까 주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주민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사람을 은평구 대조동 주민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는 그 보니까 노동자, 주민이, 그 다음에 교직원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 주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해주면 되지. 근데 이게 내 뜻과 다르다고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 경찰관의 업무 보고서에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찰관들, 제가 이거는
지금 제가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요. 많이 바쁜데,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오늘 또 오는데, 처음에 형사가 말투가요. 요즘 참, 예. 그럼 오늘 또 올라오면서 형사를 저를 수사하는 형사를 바꿔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언제 출두할지를 처음에 조정하려고 전화했다고 이렇게 전화한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대로 얘기해. 내가, 소환장을 보낼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면서,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런, 이게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경찰관이, 이게 지금 지방경찰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동네에 가면은 뭐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뭐 무슨 뭐 여기 뭐 자율방범대도 있고 뭐 교통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죠, 그죠? 그다음에 주민 복지회관, 요즘 뭐 옛날 동사무소인데 아무튼 동사무소에 가면은 뭐 무슨 공방이다. 그다음에 특히 여기 은평구는 은평구는 민주노총 서울 본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생각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 저처럼 이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은평구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여기는 좌파들이 은평구 갑을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민주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동네에서 은평구가 이런 하나하나 지금 주민총회 열고 있고 그들의 세력들이 하나하나씩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말 우리 보수 우파 들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뭐 끝까지 열심히 싸울 생각이고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구글과 메타라는 회사에 과징금 1,000억 원을 이제 부과했다. 그 이유는 이제 개인정보 등을 뭐 이용해서 그것을 뭐 다른 이 매출과 연관 지어가지고 여기 뒤에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뭐 눈에 안 보이게 접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영업에 상업에 자신들의 상업에 이용을 한다 이런 걸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제재 내용 문답 형태로 정리도 해놨다고 하니까 읽어보고 거기서 정보도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이거 보면은 그리고 뭐 위에 보면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구글 메타 과징금 환영 추가 조치 기대한다. 여기 참여한 시민단체는 아까 정경련 민변 뭐 이런 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우리 인류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지금 오늘의 내용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감사원이 여기가 이제 속고리 투표 이제 했던 때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격리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속고리, 이 속고리 아닙니까? 속고리에 이렇게
임시 기표소 투표자 운반용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그 사람 징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제 은평구 감사원에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좀 키워볼게요. 예, 선관위는 헌법 97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자, 여기 그 지금 선관위의 이 주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누구죠?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네, 아무튼 선관위 직무를 감찰할 수 대법관의 판단이에요. 이게요.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는 실제 감사원이 대선 직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자료를 여전히 감사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뭐 예산 같은 경우는 봤습니다만은 자신들이 잘못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부패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그 감사원에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그 헌법사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그 조직과는 싸워서 그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그 공무원에 대한 우리 기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공무원한테 당연히 기대 수준이 있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감사원 관계자는 이게 어제 보도일 겁니다, 아마. 예, 어제 한 저녁 8시에 보도했는데요. 예,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 대선 관련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직무 감찰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국정감사가 곧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사실은 후보입니다. 아직까지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뭐 이거 후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냥 민경욱 전 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보죠, 후보.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근데 최근에 났죠, 그죠? 7월 28일 날 사법 쿠데타죠. 자, 이거는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께서 이제 쓰셨는데요. 4.15 선거 조작 진실을 규명하라 이렇게 해서 민경욱 전 의원 오셨고요. 자, 이게 지금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입니다. 법관들은 그 원대 복귀하십시오. 과거에 군인들이 그랬다고 하면 요즘은 이 법관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꾸 정치 쪽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에 의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김 대법관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 법적 절차를 일부러
지정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정 신청을 한 겁니다. 재정 신청.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민경욱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의신청 소식을 전하면서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당일 투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사건,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선관위가 이의 신청을 했고 또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검찰이 또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하고 또다시 재정 신청. 그러니까 이거 재정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당 법원, 상급 법원에서 이제 강제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 여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이 전쟁할 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싸울 때 최고의 그 방어는 공격입니다. 공격.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이 거짓을 자꾸 이렇게 덮고 감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송할 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제가 할 내용이 좀 많네요. 여기 이제 민경 TV에 가시면은 커뮤니티에 가면 자유변협 논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엄격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전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누구였죠? 조재현 그 아마 대법관 집,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 그에서 아침 일찍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활동들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이 어둠, 대한민국의 모든 불법과 그다음에 부정의하고 거짓말 그리고 온갖 겉모술수가 바로 부정선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좀 이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메타에 대해서 과징금 1,000억 원을 과징금을 이제 부과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 개인 정보가 이게 어떻게 쓰였길래 해가지고 한겨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연합뉴스에서 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아까 얘기했던 참여연대라든지 아무튼 좌파 성향의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구글 메타 과징금 부과한 거 환영한다 그러고 추가 조치가 기대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사전 투표 때 QR코드 그다음에 일련번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선거의 4대 원칙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인데 이 비밀선거를 위반했다.
그것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투표 시 사용됐던 그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다. 범죄 행위죠. 그래서 그 자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목이 아프네. 오늘 좀 늦어서 좀 피곤해서 제가 방송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최민호님 고맙습니다. 바램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불국정토님 빅테크한테 저주를 그 다음에 바램님 교직원이면 정교조 노동자면 민노총이 왜 주민으로 예, 이게 주민총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IT 종사자들도 문제가 많고 세계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쪽 부정선거 2020년 4.15 총선을 밝히기 위해서는 IT 쪽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안동데일리를 캐나다에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그 다음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아무튼 캐나다,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고요. 네, 우리 힘차게 싸웁시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